우리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절부터 사람들의 초상화를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며 그려왔습니다. 재료도 발전하고 그리는 방법도 변화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았죠. 그 이후 마티스, 피카소 같은 현대 화가들로부터 혁신적으로 전통적인 초상화의 가치는 파괴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초상화의 기본적인 목적을 담으면서도 기술적인 면에서 혁신적으로 그 방법과 크기에서 넘사벽으로 표현해낸 화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극사실주의 화가 척 클로즈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당시에 현대미술이 점령하던 추상주의에서 초상화라는 구상화의 구화를 의미 있게 되살려준 그런 작가로 크게 인정받기도 하는데요. 우선 먼저 척 클로즈에 대한 총정리적인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먼저 대형 폴라로이드 사진을 바탕으로 작업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추상미술이 한창 유행하던 시기에 초상화 미술을 부활시키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세 번째, 그의 초기 작품은 포토리얼리즘 스타일로 흑백으로 그려졌습니다. 네 번째, 그는 팝아트부터 전묘법, 고대 로마 모자이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타일과 기법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는 그리드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작은 섹션으로 나누고 이를 큰 캔버스로 확대했습니다. 매우 혁신적인 일이었죠. 여섯 번째, 그의 후기 작품은 그리드를 구성해 구조적 요소로 사용합니다. 일곱 번째, 척 클로즈의 그림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면 격자의 각 부분이 작은 추상 색상의 연구가 됩니다. 하지만 멀리서 보면 격자의 모든 부분이 결합되어 사실적인 초상화를 만듭니다. 여덟 번째, 척 클로즈는 난독증과 안면실인증, 즉 얼굴을 기억할 수 없는 그런 증세를 가진 학습 장애가 있었는데요. 이는 그의 스타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쩌면 그런 이유로 이런 독창적인 작품이 나오게 된 것이죠. 아홉 번째, 1988년에 그는 척추 뇌졸중으로 인해 목 아래가 마비되었고 이동을 위해 휠체어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이벤트라고 불렀습니다. 열 번째, 그는 장애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계속 그리기로 결심했습니다. 11번째, 그는 부목을 사용하여 붓을 잡을 수 있었고 기계화된 이젤을 사용하여 캔버스를 그림에 적합한 위치로 올리고 내리고 회전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번째, 척 클로즈는 아크릴, 유화, 수채화, 드로잉, 파스텔, 판화, 콜라주, 테이프스트리, 사진, CYMK 색상 분리, 디지털 이미징, 고무 도장, 손가락 페인팅, 종이 펄프 및 끈을 포함한 광범위한 기술과 재료로 작업을 하였습니다. 엄청난 것이죠. 척 클로즈, 그게 누구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는 미술사 책에 단골로 등장하는 현대미술 화가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척 클로즈가 누구인지 알아볼까요? 척 클로즈는 인간의 얼굴을 그리는 데 사용되는 매우 독창적인 기술로 유명한 미국 화가인데요. 그는 대규모 포토리얼리즘 초상화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의 이름은 기존의 초상화와는 다르게 엄청난 크기와 기법으로 그려내는 것이 무척 충격적입니다. 클로즈는 어릴 때부터 미술 수업을 받기 시작했고 14살 때 잭슨 폴락의 추상화의 전시를 보고 화가가 되는데 영감을 받았습니다. 바로 폴락 키즈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늘 그렇듯 그는 처음에 자신의 작품관에 영향을 주던 추상 표현주의의 요소를 점차적으로 거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앞에서도 간략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는 또한 인생에서 몇 가지 큰 도전에 직면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클로즈는 성장하면서 심각한 학습 장애를 겪어 글을 읽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과 회화에 대한 그의 재능은 그가 학문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학교 과목에 정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정교한 예술 프로젝트를 만들어 선생님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도 했죠. 하지만 그의 시련은 더 심각하게 다가오는데요. 1988년 거의 50세가 되었을 때 클로즈는 심각한 척추동맥 이탈로 생명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팔과 다리를 부분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인체의 대부분은 휠체어에 의존해야 했던 거죠. 이제
그는 캔버스를 올리고 내리고 회전시키는 전동 이젤과 의자 리프트를 사용하여 그의 그림의 모든 부분을 작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심각한 시련도 클로즈의 강렬한 미술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그의 초기 화가 시절부터 그의 노력과 창의적인 능력을 보여줍니다. 클로즈의 첫 번째 개인전에는 그가 작은 사진에서 거대한 그림으로 공들여 변형시킨 거대한 흑백 초상화 시리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사진의 기계적 결점인 흐릿함과 왜곡, 그리고 인간 얼굴의 결점인 충혈된 눈, 부러진 모세혈관, 커진 모공 등을 재현하고 확대했습니다. 그의 그림을 만들기 위해 클로즈는 사진의 그리드를 겹쳐놓은 다음 빌의 그리드를 그의 거대한 캔버스에 옮겨서 그렸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에어브러쉬로 아크릴 페인트를 바르고 면도날로 여분의 부분을 긁어내어 사진의 각 그리드에 정확한 음영을 복제하는 신박한 그런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 제안을 가함으로써 클로즈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기를 희망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왜 현대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평가를 받을까요? 첫 클로즈는 거대한 얼굴 초상화 그리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그는 가족과 친구들의 확대된 모습을 그렸는데요. 모든 디테일, 모든 주름, 모든 머리카락이 확대되어 그려졌습니다. 클로즈의 작품에 나오는 사람의 인물 사진들은 마치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그런 사진처럼 개인적인 감정이나 개인적 성격 같은 것은 많이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페니, 핑거 페인팅은 작가의 시할머니인 페니 리버를 그린 그림입니다. 페니는 그녀의 대가족 중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었고 클로즈는 그런 그녀의 강인함과 낙천주의에 감탄을 하곤 했습니다. 클로즈의 작품들은 일반적으로 사진으로 시작됩니다. 클로즈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 누군가에게 앞에 앉으라고 요청하는 대신 피사체에 대한 사진을 여러 장 찍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사진 한 장을 신중하게 선택하죠. 그리고 그는 그리드를 사용하여 사진을 더 작은 단위로 나누고 사진과 그보다 훨씬 더 큰 캔버스 사이에 비례적인 규모를 유지합니다. 종종 캔버스에도 그리드를 적용하여 사진에서 캔버스로 이미지를 정사각형 단위로 전송합니다. 이는 클로즈가 경력 전반에 걸쳐 사용해온 까다롭고 힘든 과정이었죠. 저도 해보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클로즈는 포토그리드 프로세스를 계속 사용하면서도 항상 새로운 도전을 모색합니다. 그는 심지어 손가락을 써서 찍는 방법도 실험을 했었죠. 여기서 페니, 핑거 페인팅에 대해 클로즈는 손가락으로 캔버스에 페인트를 바르고 더 세게 눌러 진하게 나오고 가볍게 눌러 오히려 희미한 느낌으로 찍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문을 어떤 곳에서는 촘촘하게, 어떤 곳에서는 더 넓게 찍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그녀의 얼굴이 온통 그의 지문으로 범벅이가 되어 있다고 생각되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멀리서 보면 그 범벅이가 적절히 감성적으로 인상을 남깁니다. 자, 그럼 한번 가까이 볼까요? 이 두 작품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들이 어떻게 비슷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다른가요? 자세히 살펴보고 찾을 수 있는 한 많은 유사점과 차이점을 나열해 보십시오. 제 결론은 둘 다 클로즈업된 실물보다 큰 얼굴입니다. 페니는 앞을 쳐다보고 있습니다만 제스퍼의 윗부분은 그의 왼쪽으로 약간 회전되어 있고 그의 이미지는 큰 캔버스의 가장자리까지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그리드 시스템을 사용하여 그려지죠. 클로즈는 그리드의 배치를 변경해 봅니다. 페니의 그리드처럼 수평 수직인 경우도 있고 때로는 제스퍼의 경우처럼 대각선 방향으로 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보는 느낌은 다른 것 같습니다. 페니는 흑백 잉크로 그려졌지만 제스퍼는 컬러 페인트로 칠했습니다. 클로즈의 초상화 얼굴의 중요한 특징은 그가 격자의 사각형이나 다이아몬드 모양의 패턴을 채우는 방식입니다. 페니 핑거 페인팅에서 그는 미묘한 색조의 지문을 사용하여 흑백 사진의 톤을 재현했습니다. 하지만 그리드 선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스퍼에 대한 그의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드의 각 칸은 서로 다른 두 칸이 없이 다양한 색상의 동심원 고리로 구성됩니다. 가까이서 보면 각 다이아몬드는 작은 추상화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멀리서 보면 역시 색과 모양, 선이 어우러져서 이 초상화의 모델인
화가 제스퍼 존스의 이름을 잘 표현을 하죠. 페니 핑거 페인팅은 클로즈가 신체 마비가 되기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척추 동맥이 무너진 후 클로즈는 손의 미세한 운동 조절 능력을 상실했고 더 이상 핑거 페인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클로즈는 손에 붓을 쥐고 팔을 움직여 캔버스에 물감을 칠했습니다. 이렇게 섬세한 디테일을 칠했다는 거죠. 정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크나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시대에 큰 획을 그은 척 클로즈의 작가로서의 경험을 실기 프로젝트로 별도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결과를 통해 화가로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직접 경험해 본 척 클로즈의 작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그럼 안녕!